2024년 8월 17일입니다. 오늘도 폭염. 다행히 향동 사무실은 토요일날 에어컨을 튼다고 하니까 이제 여고 녹음하고 향동으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동하기 전에 그 동영상 하나 올리고 가려고 하는데 좀 전에 연어스 TV에 그리스 산불에 대해서 쭉 하고 있네요. 고온의 건조한 공기가 그리스 태웠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캐나다, 미국 다. 그러니까 고온의 건조한 바람이 불면은 감당 못해요. 이 진화 헬기든 뭐든 기본적으로 산불이든 주거지에 불이든 당연하게도 불을 끄는 것보다는 애초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하여튼 이 디스토피아의 세계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어제 오늘 이제 열대야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 짓겠다고 쌩 지랄하는 새끼들을 보면 지금 정부, 사실 지금 정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관료들, 기득권 관료들이죠. 기재부, 건설부 이런, 그리고 거기에 그것에 불로소득에 의지하는 건축, 토목 이런 마피아들. 생각해보면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방은 소멸하고 있는데 서울 근처에 그린벨트를 까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여튼 그런 새끼들의 대가리를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값이 막 오를 것 같고, 그 집값이 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공급 부족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투기 세력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되면은 당연히 투기 세력은 존재하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른 어떤 방안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결국은 그린벨트를 아파트로. 지금 보세요. 기후위기예요. 위기가 지금 쪄 죽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숲을 없애겠다고? 집을 뭉개갖고 숲을 만들어도 지금 집을 뭉개서 숲을 만들어야 될 처지인데 거꾸로 한심한 인간, 그 정치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기득권자들을 개혁을 통해서 없애지 않은 국가가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너무 한심해서 그리고 사실 돈 벌어먹을 게 없으니까 투기를 통해서 집값 올려갖고 그걸로 이제 불로소득 얻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 그거 말고도 R&D라든가 이걸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자원을 다 아파트 짓고 집 불로소득 하는 데로 쓴다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좀 전에 우연히 이 알고리즘 때문에 그것이 하고 싶다 뒷얘기 그냥 스칠래다가 뭐가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서 신정동 배산 사건 신정동 이런 그거 해갖고 뒤쪽에 좀 봤죠. 가관도 아니다. 늘 하는 소리. 조만간 해결될 것 같다. 신정동 연쇄살인이 맞습니까?
분석은 해봤어요. 허접한 애들, 같지도 않은 떠벌리고 다니는 애들이 그런 분석 말고 진짜 자료를 갖고 분석해봤어요. 그게 신정동 연쇄살인이 맞습니까? 엽기토끼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두 번째 노끈이 막 흔들어놨던 그거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냥 지들 뇌피셜, 그 가지도 않은 새끼들, 전문가랍시고 떠들고 다니는 가지도 않은 새끼들의 뇌피셜로 연쇄 건으로 아니 각각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신정동 1차 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정확히 말하면 당산역 사건, 전혀 범인의 군이 달라요. 그리고 당산역 사건은 애초에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복수의 범인 그리고 1차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단독범이고 실제로는 거기에 증거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1차, 2차, 3차 붙어갖고 노끈, 엽기토끼 그 개소리 떠들고 다니니까 저는 신정동 사건은 엉망으로 만든 그 가장 큰 책임은 그것이 하고 싶다에서 그 엉뚱한 분석을 했던 애들은 그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맨날 떠들고 다니는 게 곧 해결된다. 곧.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세요. 언제부터 곧입니까? 몇 년 전부터 곧 해결된다. 곧 해결됐습니까? 근데 곧 해결될 수 있죠. 그렇죠. 그거야 그런데 그거야 지들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확히 보세요. 정확히 각각의 사건을 정확히 냉정하게 분석해 보세요. 사건 갖다 놓고 그게 어떻게 연쇄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시청률, 조회수 이런 거 빨아먹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출연하고 그러면서 경찰 애들도 이제 일종의 거기 함몰돼 버립니다. 빠져버려요. 터널비전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미자 사건의 상당수 95% 이상은 애초에 경찰의 수사 실수라든가 착오라든가 오판이라든가 아니면 의도적인 증거 왜곡이라든가, 근데 대부분은 무능하고 무지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그냥 당연한 팩트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여태까지 해결됐던 많은 사건, 그 미자 사건 해결된 것과 해결되지 않는 것을 잘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답은 명확해요. 그런데도 근데 왜 그러냐? 당연하죠. 이제는 미자 사건의 해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해결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푸석거리고 그러면서 뭔가 난리 부르스치고 그러면서 뭔가 어그로 끌고 그러면서 조회수 올리고 돈 벌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또 이른바 재연 프로를 만들어 갖고 또 돈 벌고, 이런 소위 말하는 2차, 3차 재연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알긴 알겠어. 그런데 최소한의 도덕성, 염치라는 것이 있어 봐라. 그것이 하고 싶다. 특히 그것이 하고 싶다와 관련된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 생각이 바짝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갖고 경찰 애들도, 그에 관련된 경찰 애들도 제대로 해야 있고 엉망인 애들도 있고 또 열정이 있는 애들도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 반대로 열정도 없지만 TV에 좀 나온다고 그런 놈들도 있고, 또 반대로 전혀 열정도 없고 생각도 없지만 뭔가 그렇게 이런 거에 튀어주니까 그런 관종들도 있고, 능력도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허접한 놈들도 있고 진짜 실력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봐야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 조금 황당한, 근데 예전에 제가 몇 번은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이라든가 그 주민등록법 아니면 뭐 이제 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전입신고 관련인데 상당히 큰 구멍이 뚫렸다. 세계일보에 나온 거죠.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생판 모르는 남자가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사무소 애들이 그거에 대한 실제의 주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요. 즉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그 집주인과 진짜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전입신고 안 해줘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입된 걸 또 자기들이 실수인데도 퇴거, 전입신고의 불법적인 전입인데도 그것도 취소해 주지도 않아요. 온갖 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70년대 미스 코리아 애가 있었는데 김성모 하는 이름이 이제 까먹었네. 굉장히 예뻤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방송에 나와서 막 울고 했더라고. 진짜 실제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스토커놈이 이 여자를 그냥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혼인신고를 그냥 어떻게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알았는지 그냥 뭐 쉽게 알겠죠. 뭐 어디 여러 가지 그 불법적 방법으로. 근데 이 정신 나간 그 동사무소 뭐 거 해는 놈이 그냥 받아준 거예요. 결국은 근데 문제는 그게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소송을 통해서 그걸 했는데 그것도 무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삭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혼녀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근데 지금은 좀 지금 달라졌죠. 근데 아직도 이 혼인신고가 그것도 부실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다 쳐도 지금 이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가짜로 저기 집주인의 그 인적사항이야 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 어떤 뭐 그 부동산 다른 부동산에 가서도 알 수 있고 아니면 이 뭐죠 등기부등본 같은 거를 띈다든가 아니면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걸 허위로 작성해서 주민센터에 제출하니까 이 새끼들이 보는데 주인 맞네? 주민등록번호 맞네?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인으로 전입돼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전입이나 이런 것은 다른 법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이 여성 직장인은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주소로 엉뚱한 사람의 벌금 통지서가 수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나온 거 아니지. 주소로 나온 거 버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저 집에 살던 있는 사람들은 다 이사를 갔는데 이제 아직 주소를 옮기지 않았는지 아니 옮겼겠죠. 근데 이제 그 카드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오더라고. 그냥 그거야 뭐 가져가시라고 하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띄워봤더니 실제로는 엉뚱한 동거인이 있는 거죠. 뭐 이게 뭐냐 했더니 근데 분명히 이거는 본인 그놈한테도 확인한 거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 인정한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이거 불법적인 전입이 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절차를 밟아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엉망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소위 말하는 이 소비자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중심으로 다 돼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또 경찰이 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낡아빠진 그리고 엉망인 이 주민등록법이라든가 이런 규정들 이런 것들은 쉽게 이렇게 바뀌지 않네요. 범죄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 집에 다른 놈이나 다른 이 동거인으로 있는지 물론 이제 뭐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뭐 오는 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자기 여자친구를 괴롭혔던, 스토킹했던 놈이 풀려나자 또 영상물로 다시 협박하는, 경찰 경고 받고도 메시지 보내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토킹이라는 건 야, 너 하지마 라고 경찰이 해도 걔는 이미 눈이 돌아갔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애면은 바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구금을 하든, 소위 말하는 감치 같은 걸 하든, 아니면 이른바 휴대전화 같은 걸 뺐든, 그런 압수를 하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치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게 검사나 판사의 영장 이런 것의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 사전에 몇몇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강제력을 할 수 있게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히 스토킹이라든가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근데 이제 판사 계속 욕해서 미안한데, 이 새끼들은 또 판사놈들은 뭐라고 했냐, 교제하던 중에 가혹행위를 했고, 또 뭐 여성의 주요 부위를 찍어서 촬영을 했고, 뭐 이렇게. 근데 집행유예를 준 이유가 범행 인정, 반성, 그리고 합의, 피해자 합의, 방위사불 벌칙. 늘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죠. 머니투데이에 재미있는 그 직업이 나와요. 소위 말하는 사법통역사입니다. 요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250만이 들어와 있고, 이 중에 범죄 저지른 애들이 몇만 명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몇만 명, 뭐 한 3, 4만 명 되는데, 범죄자들이. 걔네들이 어쨌든 그 법정에 서서, 그리고 뭐 하려면 통역하는 애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사람들도 역시 선서를 하죠. 사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번역하겠다. 틀렸으면 자기가 책임지다. 이런 거니까. 여러분, 이런 영역에 그 직업을 고민하시는 분은 사법통역사도 괜찮습니다. 통번역 대학원 같은데 굳이 거기를 안 간다 하더라도 이런 관련된 언어 한두 개,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 베트남어라든가, 뭐 베트남어 많이 하지만 중국 말고 조금 이제 뭐 베트남어, 뭐 필리핀어, 필리핀 영어로 되죠. 필리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화 같은 거. 이 소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요새 뭐 AI로 해갖고 되겠지만, 그래도 범죄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쪽으로 직업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사법통역사 영역도 있네요. 자, 아까 그 스토킹 얘기했더니, 이것도 소방관 놈이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을 시도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근데 소방관들은 이런 문 따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또 들어가다 걸렸어요. 외벽을 타고. 모르겠어요. 소방관이나 경찰, 뭐 소방관은 잘 모르겠지만, 경찰 애들은 스토킹 기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타인의 공격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채용하지 않는 그런 심리검사가 필요한데, 글쎄요, 그 소방관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워낙 사람이 부족하긴 한데, 얘는 근데 또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갖고 침입하려고 했으니, 이 새끼는 그럼 단지 뭘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죽이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걸 샀겠죠? 만약에 침입했다고 하면 살인이 났겠죠.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요. 경찰이 경찰을 때려갖고, 예전에 여자 경찰애가 그 지구대 출동안에 때려갖고 문제가 됐던 경우 있었죠. 술 처먹고 다른 경찰 때리고 하는 놈들은
이런 놈들은 바로 잘라야 되는데 요새는 좀 나아졌나 모르겠어요. 이 CO2 소화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CO2 이산화탄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철이나 아니면 뭐 서버실이라든가 이런데 물로 끄면 안 돼요. 물로 끄면은 기계 다 망가지죠. 전기 화재는 물로 끌 수 없죠. 그럼 더 확 합선이 되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하철 역사 내부의 지하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서울 지하철 역사의 안에 그 직원들이 당직하거나 이럴 때 자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만들 때 참 이게 무식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안전이란 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놈들이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창고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이걸 이제 분사하는 거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그 이산화탄소 길쭉한 그 통들을 한 열 몇 개씩 놓아둡니다. 그래서 그게 불이 나오면 자동으로 쫙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래되고 그러면 어떤 선로라든가 어떤 관 같은 게 부식이 되거나 새면은 그게 어디론가 나가겠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무겁습니다. CO2니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우면 바닥을 기어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옆에 지하철 그 직원들 숙소가 있으면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소리 없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환각이 일어나고 일산화탄소 정도 연탄가스랑 똑같습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지고 이산화탄소 들어오니까 뭡니까? 숨을 못 쉬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그 직원 침실을 그 근처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생각도 없는 새끼들이 거기다 넣은 겁니다.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사고 나면 진짜 열어 죽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사에서 이유도 없이 가다가 푹 쓰러진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안전용품이죠. 왜냐하면 불을 끄기 위한 소화 설비지만은 이산화탄소 자체의 특성상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CO2 소화 설비 옆에 조성된 직원 침실들을 옮기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직원 침실 옆에 있는 거예요. 참 뭐라고 하나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놈들이 있는. 근데 이걸 지하철을 만들거나 이런 애들도 실제로 생각하면 그래도 한다 하는 설비 하는 애들 아닙니까? 지난해 12월에 이렇게 된 이유가 지하철 파서 복정역에서 CO2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승강 시설 이렇게 하다가 작업자가 실수로 화재감시센터를 턱 건드렸는데 CO2 설비가 열려버린 거죠. 쫙 5명이나 이제 그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무거워서 다 긁어내야 됩니다. 빨아내야 되는 거죠. 참 순식간에 죽습니다. 진짜 이건 앗소리도 못하고 죽습니다. 이건 진짜 참. 자, 고병천이라고 고문수사관 80년대 진짜 유명했던 이근한이 그 이전에 국군 보안사 수사관 나이도 이제 80살이 84살이나 처먹은 새끼인데 근데 국가가 이제 이 고문을 받았던 사람들 재심을 통해서 물어줬잖아요. 그걸 일부는 어떤 거는 고병천이한테 이제 돈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게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병천이는 그런 거죠. 나는 시켜서 고문했을 뿐 나는 내가 아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고문한 애들이 주로. 예전에 간첩 조작하고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고문해갖고 자백받아서 간첩으로 만들고 범인으로 만들고 이런 거.
근데 이놈이 사실은 일반 수사관이 모르는데 계장, 뭐 팀장 이런 직급에 있으면은 사실은 빼박이죠.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변작기라고 아시죠? 보이스피싱에 이제 외국에서 070 뭐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기에는 뭐예요? 010 몇번 뭐 이렇게 되죠. 번호 번작기입니다. 이 변작 앱을 만든 놈이 있어요. 1671개 1190명한테 변작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이 말하자면 변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회사 대표놈이 있어요. 근데 얘한테 집행유예가 떨어진 거예요. 이상하죠? 사실은 얘는 마약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마약으로는 처벌했는데 실제로 이런 변작 앱을 만든, 여러분 변작 앱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새끼는 변작 앱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에 공급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수사기관,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것을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불법적인 의도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요. 아니 그럼 이 정신당한 판사놈아, 변작을 그 왜 만들었어? 아니 자기를 숨기려고 한 거잖아. 그럼 그 자기를 숨기려고 의도가 뭐야? 아니 그럼 그 의도를 걔한테 얘기해 보라 그러지. 야 너 이거 왜 만들었어? 하여튼 불법적으로 만든 이 변작 앱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도 정작 변작 앱을 만든 놈한테는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이 판사라는 들떨어진 인간들이. 참. 그러니까 상대를 번호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 여기에 공익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 변작 행위에 공익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물론 이제 이럴 순 있죠. 수사상 필요한데 그거는 다른 기로 하는 거고. 전 도대체 이걸 이렇게 판단한 판사가 서울 동부지법의 형사 7단독 조아람이라고 하는 판사인데,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묻고 싶어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이 불가능한 변작 앱을 만들어 갖고 수천 명한테 변작 서비스를 제공한 이 사람의 이게 의도가 불법적인 의도가 아니래요. 네? 불법적인 의도가 아니면 무슨 의도입니까? 그걸로 돈 벌었는데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럼 막 그냥 열이 확 받네. 조아람 판사님, 예? 생각이 있으세요? 생각, 예? 계세요? 너무 기가 막혀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단을 한 거지? 대한민국 보이스피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아나? 설마 알겠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똑똑하니까, 조아람 판사 똑똑하니까